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부정과 결혼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순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 가족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이 간음에 직면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승자인가? 바람피는 아내에게 질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퍼스는 결혼 생활의 기반을 뒤흔드는 옷차림의 비밀을 밝혀내고 오퍼스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친밀한 만남을 갖는 모습. 이 가슴 아픈 발견은 그녀가 가족을 버리고 새로 찾은 연인과 함께 도망가는 선택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잡한 세부 사항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짐과 나 자신에게 공장에서의 하루 근무를 마치고 내 차를 타고 집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자. 작업 일정이 맞을 때마다 함께 통근하는 우리의 일상은 이번 주에 내가 운전대를 잡을 차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장에서 출발하여 짐과 나는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지속적인 감기에 걸린 아내의 처방전을 사러 근처 약국에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전히 우연으로 우리는 내 아내 레이첼이 일하는 약국에서 영감을 얻어 운전했습니다. 나는 레이첼의 회사에 있는 동안 짐과 레이첼을 모두 놀라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직장에 한 번도 들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갑작스런 나의 출연이 그녀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약국에서 레이첼을 방문하는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놀라움은 항상 나에게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의 동료나 상사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레이첼은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거나 나에게 어떤 바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그녀를 방문했지만 오늘은 레이첼이 근무 중이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나의 모습이 그녀를 놀라게 할 것이고 정말로 기분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일주일에 이틀만 약국에서 일했고 6년 동안 일한 후에 나는 그녀의 상사를 알아야 할 때라고 느꼈다. 우리의 9년간의 결혼 생활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꽤 편안했다. 내가 일했던 공장에서 꾸준한 수입을 얻어 우리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레이첼이 2년 후에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다. 레이첼은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독립하고 싶었고 결국 자신의 차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그녀의 수입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나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마을 반대편에 있는 약국에 일자리를 얻었고 1년이 넘도록 레이첼은 샌디가 태어난 후 자랑스럽게 우리 딸 샌디를 낳았습니다. 레이첼은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샌디 그루, 나이 많은 레이첼이 다시 나에게 와서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다시 일하러 오라고 애원하면서 그녀는 이미 이전 고용주인 에마어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클라옥선이 그녀를 파트타임으로 데려가기로 했고 나는 많은 고민 끝에 샌디를 일하게 되는 날 그녀의 어머니가 샌디를 돌보도록 주선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레이첼은 일주일에 이틀씩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마어 클라옥선의 감독하에 놀랍게도 저는 샌디가 거의 6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직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짐과 저는 차에서 내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약국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매장 뒤편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기침약부터 기타 필요한 약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진열되어 있는 아일즈린에서 자연스럽게 처방전 전용 공간이 보였습니다. 짐과 저는 레이첼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향했지만 놀랍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중년 남자만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짐에게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레이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지만 짐이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혼란스러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나는 침묵을 지켰고 그동안 약사는 짐의 처방전을 부지런히 처리하면서 적절한 순간을 감지하고 내가 몰래 약국 뒤쪽으로 다가가는 순간을 포착하여 매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진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벽에 기대어 테이블 위에 쓰러지자 내 관심은 즉시 벽에 걸려있는 8세 정도의 어린 소녀의 액자 사진에 끌렸습니다. 그 아이와 그 사진과 내 딸 샌디가 눈에 띄는 유사점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샌디와 똑같이 흐르는 황금색 컬과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묘한 유사성은 내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뒤에 SM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호기심이 밀려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직도 약을 새기느라 바쁜 약사에게 용기를 내어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진 속 아이가 자기 딸이냐고 묻자 그는 놀라서 손을 흔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집에는 남자아이가 2명밖에 없습니다. 케이티 클락슨 씨의 딸입니다. 제가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그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케이티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어떤 물건에 관심 있는 척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처 선반에 앉아 내 생각을 정리하려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깊은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메스꺼움이 내 마음 한구석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케이티가 어떻게 그렇게 눈에 띄게 내 딸과 닮았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니 뭐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불길한 느낌이 나를 찌르며 이 질문에 대한 불안한 대답을 암시했지만 나는 아직 긴급하게 탈출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직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짐에게 가서 조용히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보니 샌디가 나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 생김새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레이첼과 나는 비슷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색 눈과 짙은 갈색 머리였지만 S의 머리카락은 어린 시절의 밝은 금발 색깔. 나는 집에서 피자를 자주 주문한다고 농담을 하거나 우체부 머리 색깔을 놓고 트집을 잡던 친구들의 농담을 기억했다. 이러한 가벼운 말은 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당했지만 이제 이 순진한 농담이 다시 표면화되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샌디가 정말 내 딸인지 아니면 클락슨 씨의 자녀인지에 대한 의심이 나를 압도하여 그녀의 아버지로서의 내 정체성의 기초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칼 클락슨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서 그가 금발머리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그의 외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특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이첼은 그날 저녁 레이첼과 내가 집에 있을 때 지나가면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내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기분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직장에 방문한 것과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었지만 나는 내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레이첼을 비난하는 대신 상황의 섬세함을 깨닫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 딸의 혈통, 내 사랑하는 천사가 내 생물학적 아이가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딸을 위해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려고 했습니다. 두 소녀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의심하기 전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밤이 되어도 무시하지 않으려는 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칼 클락슨이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면 그날의 사건들은 저를 온 힘을 다해 덮쳤습니다. 이는 레이첼이 6년 전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애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사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나를 속였고 나는 여전히 그녀의 비밀 관계에 대해 속고 있었습니다. 예, 나는 이미 그녀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접촉한 다양한 화학 물질의 지속적인 냄새를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간통의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샤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고 레이첼은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짐을 그의 집에 데려다 준 후 그녀의 직장에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얼 클라옥선을 직접 만나기 위해 나는 이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었고 그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접수처에 클라옥선 씨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후 마침내 그를 만날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안했지만 그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조수 에마어만이 내 질문에 대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사무실 뒤편을 가리키며 나는 바로 전날쯤에 처방전을 조제했던 바로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다음번에 오겠다고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클락슨 씨와 논의할 문제가 있는데 그녀는 갑자기 나에게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후에는 약국에 오지 말라고 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항상 결석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상황을 이해한다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탔을 때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깨닫고 중얼거렸다. 레이첼은 그 특별한 이틀 동안 클락슨 씨를 돕기 위해 고용되었다. 그녀의 임무에는 약을 세고 지역 사회에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돕는 일이 포함됐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계속 그를 클락슨 씨라고 불렀다. 방금 레이첼이 일을 하는 날에 휴가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이첼이 그 시간 동안 상사를 돕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레이첼이 그날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우리 딸 샌디가 태어난 후 그와 다른 곳에서 동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그녀는 계속 고집했고 결국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작업과 사진의 이미지에 대한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우리 아이가 나를 괴롭혔다. 내 아내의 충실도에 대한 의심이 매일 더 강해졌다. 그녀가 상사와 바람을 피웠는지 아니면 이러한 의심이 나의 지나친 상상의 산물인지 나는 집에서 주말을 그녀와 함께 보내며 레이첼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상사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뒷모습이 더욱 속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샌디가 생물학적으로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의심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고 레이첼이 지금까지 내 등 뒤에서 나를 속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내 분노가 표면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녀가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을 때 토요일 아침에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을 불러일으키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는 그녀를 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그녀는 의심할 바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탄이 잠잠해졌고 아침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교환하지 않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어색한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날 밤 고의로 레이첼을 피하면서 주로 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나는 한밤중에 내가 정당하게 내 것이라고 느꼈던 것을 되찾고 싶어 그녀를 갑자기 깨웠다. 우리 사이에는 부드러운 키스나 달콤한 말이 없었고 대신 거칠고 강렬한 친밀감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다른 남자에게 자신을 바친 것에 대해 그녀를 처벌하는 것이 나의 복수 방법이었습니다. 레이첼은 한 번도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상한 행동에 그녀는 숨길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무제한의 육체적 친밀함. 결국 나는 당시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내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를 해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침묵의 복종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그녀가 숨길 것이 없다면 자기 남편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가 일상적인 가정생활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위안을 찾고 그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최악의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녀는 내 요구에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매일 그녀에게 가해지는 굴욕을 견디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불법적인 관계가 내 인생 전반에 걸쳐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는 항상 배려하고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배려하고 세심한 남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아내의 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욕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우리 사이의 감정적 연결은 사라졌고 이상한 충동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친밀한 순간 동안 이기적이고 강압적으로 보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어느 날 저녁 그녀의 표정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엌 식탁에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말없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칼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차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와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폭력적인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결혼이 제공하는 안정을 원하고 동시에 그녀의 비밀 관계의 스릴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상사와의 불륜으로 인해 그녀가 이 속임수의 그물에 얽히게 되었고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다음 화요일에 휴가를 내고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직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만남이 그녀가 일했던 약국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고 굳게 확신했으며 그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 다른 곳에서 만났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요일 아침에 주의를 끌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날 짐에 트럭을 빌릴 계획을 세웠다. 나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소 작업복을 입고 짐을 그의 집에서 데리러 갔다. 그 사람의 차를 픽업한 후 내 차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이 잘 보이도록 몇 집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몇 분 후 레이첼이 샌디와 함께 차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뒤에서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모레 학교로 가는 동안 나는 내 딸이 차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레이첼은 전처럼 곧바로 약국으로 차를 몰고 갔다. 나는 짐의 차를 반대쪽에 주차했다. 거리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며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비록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떤 노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나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이첼의 빨간색 토요타와 약국 근처 주차 공간의 전망. 레이첼이 약국에 들어간 지 30분만 있으면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멋진 검은색 SUV가 주차장으로 부드럽게 진입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 아내의 도요타 옆에 차를 세웠는데 키가 크고 완벽하게 옷을 입은 305세 정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주차장 옆에 별도의 입구를 열었고 그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차나는 그가 이전에 본 사진 속 소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번개를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마도 내 아내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나를 속였던 S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낯선 사람의 역할을 하여 혈관을 통해 번쩍이는 분노 CD를 숨기고 그를 쫓아가서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나는 또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한 행동이 지나간 정서적 고통의 기간 나는 분노에 반응하기에는 6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불륜 이후에 그녀와 마주했다면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6년 동안 계속 바람을 피운 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화해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답변하도록 해야 할 때였습니다. 복수에 대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정오까지 짐의 차에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고 레이첼은 그리고 그녀의 애인은 건물을 떠날 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도 속일 수 있는 얼굴을 빛냈다. 만족한 커플처럼 그들은 그의 SUV를 타고 그들의 검은 차량을 따라 운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내 아내의 애인은 15분 동안 탐색한 후에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호수로 이어지는 시골길에 이르렀고 10분이 더 지나서 나는 그들이 호숫가에 있는 매력적인 통나무 오두막집의 진입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방향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내 존재를 숨기고 그들의 자리에서 반마일 떨어진 곳에 짐의 차를 주차했다. 나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깔끔하게 손질된 삼나무 울타리를 발견하고 별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다행히도 장벽은 내 관찰의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눈을 엿보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집 안을 한가로이 산책하다가 오두막 왼쪽에 열린 창문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곧 내 어깨 높이만큼 약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몇 초 후에 내 눈은 잠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나는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친밀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실루엣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집중하는 동안 즐거움에 빠져 욕망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그가 내 딸 샌디와 눈에 띄게 닮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얇은 코 머리 색깔과 눈이 모두 그녀의 얼굴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칼 클락슨이 실제로 SI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헤일 칼 클라크 내 아내의 애인은 내 외동딸 샌디의 아버지였다. 내 아내는 내가 자기 친아버지라고 믿게끔 거짓말을 했고 그녀와 칼은 그들의 눈에서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비웃었다. 남의 아이를 무의식적으로 키우는 어리석음의 전형 배신은 나에게 큰 상처를 줬고 충격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딸을 사랑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그 사랑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남편에게도 바라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눈물이 흘렀고 자기 연민에 휩싸여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화를 냈습니다. 가져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내 카메라는 그 시점에서 그녀의 배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판사에게 내 지위를 강화하고 이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녀의 부정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은밀하게 연락하는 것을 보는 샌디의 양육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수 없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정신을 돌리고 싶어서 차로 돌아갔습니다. 한때 그녀에 대해 느꼈던 사랑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내 영혼은 그녀와 그녀의 연인에 대한 복수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뒤따른 사건들은 그날 저녁 그들의 삶을 영원히 규정할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긴 하루를 보낸 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일을 하고 그녀는 상쾌한 샤워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고 나는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에 바빴다. 그녀가 일하는 날은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우리 둘 다 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샌디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학교에서 보낸 하루는 수요일이었고 레이첼은 일을 쉬는 날 가운을 입고 샌디와 나와 함께 더 브렉퍼스트 테이블에 가서 때때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식사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얼굴에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상한 표정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가 그녀의 상사와의 불법적인 관계를 알아차렸다고 의심했다고 추측했다. 나는 심지어 저녁이 되었고 레이첼이 바쁠 때 그녀의 시선에서 두려움의 기미를 발견하기까지 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허구이기는 하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아내를 놀라게 한 가상의 공장 직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또한 공장의 동료들이 그녀의 애인을 처벌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레이첼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마침내 그녀는 나에게 그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남편을 배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불륜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강조하면서 화요일이 왔을 때 아내와 애인 모두 결혼의 신성함을 크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고 정당했습니다. 정우의 짐의 트럭을 빌려 내 차에 앉아 점심을 먹은 후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호수 기슭에 있는 별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카얼의 검은색 SUV가 총무로 무장한 채 앞에 주차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나는 그들의 부정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증거는 샌디의 양육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카얼의 순진한 아내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습니다. 한때 나는 아내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려고 나와 샌디 모두에 대해 DNA 검사를 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곧 내가 아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아내는 법정에서 샌디를 나에게서 빼앗아갈 기회를 얻었고 대신 나는 그들의 친밀한 만남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지난번
그들이 침대에서 장난스러운 장난에 열중했던 때처럼 다시 한번 충분한 증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행동을 은밀하게 촬영하면서 모든 은밀한 세부 사항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카리 아내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나중에 그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레이첼은 내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내가 그들의 불법적인 사건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불안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칼에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교활한 배신에 대한 충분한 영상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요리하는 친숙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있었고 보통 6시에 일을 마치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15분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근무 시간 동안 그녀와 카얼은 틀림없이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비밀 트리스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 30시 한때 우호적이었던 우리 가족의 해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사저녁에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 공유하는 두려움의 힘을 활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력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릭터 그러나 아내의 불륜을 알고 폭력을 행사한 공장 노동자의 허구의 이야기는 그녀의 몸과 영혼에 대해 내가 갖게 된 새로운 자신감과 힘과 결합하여 그녀를 핵심까지 흔들었다는 것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나는 그녀가 우리의 연결을 끊는데 도움이 될 사건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나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줄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식사 때 애인의 품에서 영원히 위로를 받기 위해 직장에서 불행한 남편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그 주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불성실한 아내를 괴롭힌 애인에게 그가 마침내 어떻게 복수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이 여자의 애인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말장난 M을 받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두려움을 부채질할 자격이 있다. 그녀를 배신한 남편이 자녀들에게도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레이첼의 극심한 충격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말을 받아들인 그녀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지만 떨리는 손은 내면의 혼란을 배신하고 다음날 비밀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녀는 눈에 띄게 긴장한 상태였다. 투명한 눈에서 관찰하는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그 사람의 상사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며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가족, 기타 사항들. 그날까지 나는 그 사람의 상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고 나는 긍정적으로 되었다. 나는 그녀의 약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 묻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의 의심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만족했고 그녀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언젠가 그녀의 직장을 방문하여 그녀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우연히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이상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단어를 찾기 위해 나는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레이첼과 샌디를 저녁 식사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지만 샌디조차도 지난 몇 주 동안 어머니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하고 그날 저녁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내 앞에서만 포옹의 위안을 구했습니다. 샌디는 우리를 혼자 남겨두고 화장실로 가서 프라이버시를 누리는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나는 레이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가 그녀의 걱정을 나와 공유하고 싶다면 내 말을 이해하십시오, 로저.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에게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란과 걱정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한 게 언제였는지 말해주세요.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반영된 걱정은 그녀가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가 불륜을 고백하는 것이 그녀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음도 마찬가지로 분명했습니다. 사과하고 고백했고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샌디에게도 저지른 행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저 그녀는 절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들리는데 최근에는 나를 보는 당신의 눈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숨을 쉬는 증오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녀의 시선을 만났습니다. 말해보세요. 레이첼, 당신이 나를 바람피우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관계는 끝났고 당신은 우리 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 확고한 말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진실을 마침내 드러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우리 사이의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레이첼의 눈이 나와 그녀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 예상치 못한 감정의 표현. 그녀는 갑자기 지갑을 움켜쥐고 식당에서 뛰쳐나갔고 샌디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그녀 뒤에는 불확실한 흔적만 남기고 나는 계산을 하고 기다렸다. 내가 식당을 떠날 때 그녀가 나와 함께 하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레이첼이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졌지만 다음 월요일에 그녀는 더 이상 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상사에게 가서 2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황이 저를 한 발 물러서서 다음 단계를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2주간의 휴가를 요청했을 때 주저했지만 가족의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그날 저녁에 대한 나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칼의 집 주차장에서 내 차에 앉아 다음 단계를 생각하며 나는 정확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내 앞에 미지의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마침내 칼의 아내를 만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뒷마당에서 그녀를 얼핏 보았다. 수영장 옆에서 그 여자는 레이첼보다 키가 크고 연한 갈색 머리가 내 아내의 머리와 같았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차에서 내려 숨을 죽이고 울타리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뒷마당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수영장 주위의 의자를 재배치하여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라저 웰던이고 제 아내 레이첼입니다. 남편과 함께 약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묘한 긴장감으로 얼어붙더니 이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입술. 그녀는 내 소개를 받아들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죠. 레이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클로딘 클락스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고 우리의 두 손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 순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그녀와 나누려고 했던 진실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그녀의 남편과 내 아내의 분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계시가 그녀에게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제 이야기를 분별 있게 알 자격이 있었습니다. 급박해서 그녀에게 직접 가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여름 성격인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MRS 클라옥선.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말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오랜 연애를 하고 있다. 허공에 맴돌던 말들. 그녀는 충격에 얼어붙은 표정으로 내 앞에 서서 잠시 말없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약간 항아리 같았고 깨지기 쉬운 댐처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침내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당황하여 두 손을 입에 갖다 대었지만 그녀는 힘을 모아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내 말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가 있는지 묻자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레익사이 카티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6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증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빠져나오자 또 다른 끔찍하고 끔찍한 계시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나는 당신의 남편이 내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이 말의 중력으로 인해 클로디는 평정심을 잃었고 한바탕 눈물이 흘렀고 나는 재빨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동안 나는 그녀를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날 때까지 몇 분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녀 앞에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딸 사진을 꺼내 클로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딸 샌디입니다. 나는 샌드가 그녀의 남편과 명백하게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남편과 눈에 띄게 닮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같은 금발머리, 같은 야른 코, 높은 광대뼈. 그리고 그녀는 이 말에 당신의 딸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나는 사진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내 자리에서 솟아오르는 멘틀 조각에 매달려 있는 그녀의 딸.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에 2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나란히 놓았다. 그녀의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유사점을 보았다. 클라옥선 부인. 나는 우리 딸들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쌍둥이일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합니다. 증거는 그 자체로 말하며 그들이 혈연관계에 있는 자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발견 이후 클라우딘의 눈물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2 사진을 손에 꼭 쥐고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그녀를 저에게 안고 필사적으로 우리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내와 이혼하고 딸의 양육권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유일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었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동안 의심에 시달린 후에 마침내 칼이 세탁 책임자로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가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내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클라옥선 부인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2 사람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사진 사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며칠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의 불륜을 폭로하는 데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전략적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차에서 테이프를 꺼내서 그 일부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클로드 디는 몇 분 동안 그만하라고 요청한 후에도 감정에 압도되어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클로드 딘이 간신히 평정을 되찾은 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는 참을 수 없는 진실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은 테이프. 나는 계속해서 내 의도와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우리가 그들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부부에게 알리기 전에 우리 둘 다 며칠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화요일에 이 조치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나는 불성실한 아내의 사진을 그에게 공유하면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변호사는 특히 내가 샌디의 양육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DNA 검사를 요구하고 내가 샌디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변호사의 조언과 가능한 결과를 고려할 때 내 주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카월에 대한 자녀 양육비 소송이 샌디의 양육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법적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나도록 강요하고 샌디에 대한 양육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아내가 딸과 함께 떠나도록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면 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복잡한 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이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녀는 우리가 이혼할 경우 딸에 대한 양육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DNA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SI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이첼이 그날 오후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판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어머니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분명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미끄럽고 촉촉해서 친밀한 관계였음을 나타냅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내밀한 외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어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나는 아무런 위로나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고 나의 무관심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칼과의 관계를 끝내고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만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애인과 함께 별장에 있는 동안 그녀가 나에 대해 했던 경멸적인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시간을 벌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날 진심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에게 나를 맡기기로 결정한 것은 샌디가 레이첼이 상사와 도망치게 만들려는 나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두려움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나는 차분한 어조로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칼에 대한 나의 복수가 극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내가 S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내 추천을 받아들여 클로딘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녀는 내가 고용했던 바로 그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했다. 클로딘은 그녀의 변호사가 우리 둘의 이혼 서류에 대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지난 24시간 동안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당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조심스럽게 SUV에 상자를 싣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비밀리에 가족을 버릴 계획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안심시켰습니다. 클로디는 남편이 떠나기로 결정하면 딸의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발전이 그녀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판사의 눈 레이첼은 화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는 카얼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나는 그녀의 약속을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에 그녀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탈의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도 곧 나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애인과 도망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강화하기 위해 샌디를 데리고 갔다. 나는 그녀의 두려움을 더욱 부채질하기 위해 신중한 선택을 했다. 같은 날 그녀가 칼의 운명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다음 주에 칼을 상대할 계획에 대해 말했다. 우리 결혼 생활은 단지 그녀의 애인을 상대한 후에 그녀의 눈을 바라볼 때 그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시선은 틀림없는 공포를 반영했습니다. 폭력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시에 대해 나는 침실 안팎에서 항상 우리 관계를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녀가 6년 전에 우리의 결혼 서약을 어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때 그녀에 대해 느꼈던 사랑은 인투신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이 변화가 나를 폭력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감정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음날 샌디를 학교에 데려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샌디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에게 긴급히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나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치고 심지어 우리 딸을 납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샌디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적인 허가 없이 아내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나는 매일 샌디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샌디가 안에서 기다리도록 요청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샌디를 학교에서 데리러 도착할 때까지 학교는 삼엄한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나에게서 도망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저녁에 클로딘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내 아내가 전화를 사용하여 카얼에게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서 기뻤습니다. 불충실한 아내와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법적 절차를 통해 샌디를 나에게서 빼앗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나는 그녀가 결국 카얼을 떠나 그녀를 떠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딸이 딸과 함께 국외로 며칠만 이사 가더라도 나는 아내와 칼이 그들의 계획대로 클로딘의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했다. 칼은 갑자기 떠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의 모든 소지품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그가 집에 없을 때 레이첼을 만나기 위해 편리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나의 최우선 순위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샌디를 데려가지 않고 샌디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즉시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세우자마자 겁이 났습니다. 카얼의 차가 학교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를 알아차린 아내와 카얼이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 밖에 차를 주차한 후
그들은 발각된 것을 알고 서둘러 차를 몰고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딸은 아직 학교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샌디를 데려와 나중에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샌디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잠시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그녀가 아픈 친척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동시에 그녀는 다음날 그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가혹한 진실로부터 그녀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문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그 후 변호사를 만나 레이첼이 가족을 떠나 애인과 함께 숨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한 빨리 집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 이름으로 그날 저녁 즉시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클로딘에게 연락했고 전화 반대편에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카얼이 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침대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메모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주일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집과 별장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만 이체되었고 그는 또한 그녀에게 은행에 예금된 소액의 돈을 남겨두었고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나중에 그녀에게 닥친 슬픈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딸 샌디가 매우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없는 것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내가 거대한 피자와 샐러드를 주문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KT를 데려오라고 설득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했고, 놀랍게도 15분도 지나지 않아 클로딘과 KT는 우리를 우아하게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회상했을 때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딸과 KT 사이의 멋진 우정이 발전했고 그들은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하여 어머니의 부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캐시의 존재는 도구이자 충만함이었습니다. 남겨진 공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클로딘의 회사에서 위안과 위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과 평온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따뜻함과 동료애로 가득 찬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클로딘과 나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녀가 만든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코티지와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몇 주 후에 나와 함께 이사하기로 한 결정은 아웃사이더들에게 아름다운 두 딸을 둔 사랑스러운 가족의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유나이티드가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을 깨닫는